안녕하세요. 집집입니다. 중개사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개와 중개대상물에 이어서 용어 정의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짧고 강하게 헷갈리는 부분만 짚고 시험적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까지만 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개업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출제되면 땡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소공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와 업무보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단순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중 소속이 되니까요? 마지막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일반 서무 또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서명하거나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짧고 간단하죠. 매번 빠뜨리는 단어나 바꿔치기 하는 자리들이 비슷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와 꼭 빠져야 하는 단어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과 시험 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실시하거나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1회라고 출제되어도 틀린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개략적 사항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30회 기출문제로 전년도 12월 31일이라고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개략적 사항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필요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나 시험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시, 부정행위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자격이 박탈되고요. 이와 같이 알아두면 좋은 지문이 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3년간 시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 자격이 박탈되면 보조원이라도 하면서 이 업계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관심사가 중개업뿐인데 못하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래도 보조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보조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자격 박탈, 그렇지만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가 된 자는 3년간 시험 자격 박탈,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동네방네 소문도 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사람 부정행위했으니까 더 주시하라고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이렇게 자격 취소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국적에 제한 없이 우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피성년, 외국인도 시험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어떨까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와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한 시험에서는 지자체 조례, 즉 시군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그때는 국장이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위탁한 경우에는요, 위탁받은 자가 결정합니다. 또 우리 시험은 다음의 경우 응시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잘못 냈다거나 시험 시행 기관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응시한다고 본인이 접수해놓고 본인이 취소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기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접수기간 내라면 전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60%. 세 번째, 그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딱 반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시험을 못 볼 것 같다면 미리미리 취소하는 것이 좋겠죠?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는 60% 반환, 그 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50% 반환. 숫자와 기산일에 주의하세요. 숫자만 외우면 기산일을 바꾸고 출제했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와 시험 파트는 꼭 다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챙겨가야 하는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맞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시행했을 때나 위탁한 경우 누가 자격증을 교부할까요? 이때도 시도지사가 교부한다는 것이 응시수수료와의 차이점입니다. 만약 자격이 취소되면 반납은 누구한테 하나요? 맞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자격증 관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취소나 정지 처분, 또 본실 시에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시,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너무 쉬운 지문은 제외하고 반복하여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 있는 내용만 다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